들어가지 마시오. 들어오지 마세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박수 한번 더 주시죠. 일단 죄송합니다. 우리 기자분들 밖에 좀 나와주시고요. 협조 좀 해주세요. 협조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회장 부탁드릴게요. 네, 구민 시민 여러분, 전국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사를 맡은 당대표 비서실장 김성환입니다. 대구 경북의 변화를 상징하고 약동하는 젊은 도시 이곳 구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이십니다. 박정원 최고위원이십니다. 김예영 최고위원이십니다. 양국준 최고위원이십니다. 이재정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희정 최고위원님, 찍어서 좀 물러야 돼. 김희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대만 전북도당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양치루 대구시당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여섯 당첨이죠. 장세용 구미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대전국 지역의 희망의 씨를 뿌리고 계신 우리 지역위원장님께서도 다시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허대만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남시루 위원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차례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경북 13개 지역위원회에 지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포항북의 오준규 위원장님, 경주의 임백은 위원장님, 충주 충북의 장세월 위원장님, 국미연의 장기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준비 가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영농적 불진 영양봉화의 장승욱 위원장님, 안동의 이상벌 위원장님, 경산 지역위원장 김윤식 위원장님, 김청 대행위원장님, 김하대 김철호 위원장님, 영국민노천의 황재선 위원장님, 영천의 정우동 위원장님, 상주의 김영태 위원장님, 대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우리 대구 달성정의 김재균 위원장, 우리 대구 달성감의 권호연 위원장님, 대구 수성의 이상식 위원장, 대구 달성의 김태용 위원장님, 북구갑의 이영태 위원장님, 대구 서구의 윤선진 위원장님, 또 많이 아까 이성철 위원장님 계셨는데, 대구 동구의 이성철 위원장님, 그럼 인천 당 대표님의 조회선으로 구미 현장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지금과 취임하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곳 경북 구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 대표 취임 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교회를 참배하였고, 오늘 박 대통령 고향인 구미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을 개최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70년을 청산하고 평화공조원이 공조의 시절을 열자는 의미도 있고, 이제 우리 당이 전국적 국민정당으로 애국 경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역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사 번째로 지켜왔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세영 구미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구 경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지역 현안을 여러 건 보내오셨습니다. 열정과 욕심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저희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수출 1번지 전자산업 메카였던 구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전체 수출의 11%까지 차지하였던 구미 경제는 이제 수출의 4.9% 정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구미공단의 연간 생산 규모도 2013년 71조에서 지난해는 44조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더 줄어들어서 30조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구미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 전체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경기부양 대책이나
대규모 재정 사업으로 대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당의 첫 번째 구민시장인 장 시장님은 시민사회 활동을 오래 하셨지만 도시재생 전문가로서도 명성이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침체된 구민을 부활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좌우가 없고 동서의 구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라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저 또한 전대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동하고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예산과 정치액을 각별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9.7% 올린 내년도 470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과감한 재정 전략입니다. 어제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과 질 향상에 집중한 예산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에 사상 최대 23조 5천억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D 예산이 금년의 금액으로는 처음으로 20조를 넘었지만 중과율은 아쉽게도 3% 정도로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첫 번째이지만 지금처럼 기업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인재 양성은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정 사업입니다. IMF 위기 상황에서 집권한 민주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민생을 구제했고 동시에 IT 산업을 일으켜 벤처 1세대 성공 신화를 연인한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 기술과 기업을 만들어낸다면 성장 한계에 다다른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고2 당정청 회의를 열고 금요일에는 의원 워크숍, 토요일에는 청와대에서 의원단, 부천 당권 전체가 참여하는 당정청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서 개혁 법안과 민생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구미에서 첫 번째 지역 최고위원을 하게 됐는데 위원장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이따 기타 녹취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저는 올해 세 번째로 지금 구미를 방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올해 2월 3일이었는데요. 뭉쳐야 튼다라고 안민석 의원님과 함께 우리 당의 열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행사에 일환으로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에피소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여당은 3명이 참여하는 행사에도 불구하고 행사 장소를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당이 이 지역에서는 발세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어렵게 장기태 위원장님 고생하셔서 장애인 체육관을 빌려서 행사를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행사 당시에 원로 당원님께서 이런 행사를 직접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럽다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셨고 그 눈물을 보자마자 저하고 안민석 의원님이 큰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큰절은 저는 안민석 의원님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험지에서 고생하셨던 민주당원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의미의 큰절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장세영 구미시장님 당선되셨고 또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의원 출마자 전원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가치나 노선이 아니라 지정학적 연합에 투표하는 지역주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선언이 이 구미에서 된 것이 아닌가라는 감회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정말 잘 챙기고 또 많이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경북 쪽 지역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 현안 해결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유 시장님의 공약이시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던 당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광호입니다. 우리 장세웅 시장님과 또 허대만 도당위원장님, 또 남치루 대구시당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장님, 또 김현권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을 하는 것이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힘든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은 저 나름대로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해봤습니다. 지역에서의 나라가 산다는 어떤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이런 정신을 가치를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지키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두 번째는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의 정치적 자산을 독점하는 것이 사실 깨졌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국민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가, 대구와 경북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를 대구 경북 국민들에게 굉장히 보여드리겠다. 앞으로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됐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겁니다.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은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산업과의 상징을 갖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런 일종의 반작용으로 저는 정경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셨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미 시민들은 구미가 이제 좀 변해야 된다는 그런 열망을 제가 갖고 계신다고 보고요. 구미가 장세웅 시장님을 선택한 이 위대한 결단이 역사적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제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의욕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장세웅 시장님께서 제시하셨는데 다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걸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대표님께서 충분히 우리 당이 해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은 결국 구미도 길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득권에서 반대를 또는 저항을 한다고 표현해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경제적 강자들에게 가던 자원을 일부를 굉장히 약자들에게 돌리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기득권이 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것이지만 저는 국민 전체의 동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고 가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혁신 성장은 이제 신산업과 기술을 어떻게 또 구산업과 신기술을 어떻게 융합시키는가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거기에 많은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환경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강화하게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규제는 대폭 풀어서 이 지역 구미에서도 신산업 또 융합산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우리 정부가 또 우리 당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또 어떤 특정 기업과의 특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를 혁신 성장의 성과를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고르게 배분한다는 확고한 계획을 세우면 저는 이 저항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 구미에서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성공시키겠다 이런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 새지도가 출범한 지 사흘 나흘째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회의를 처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을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여기밖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역이 사무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유는 협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범한 지 4일 만에 대구 경북지역을 방문해서 여기서 최고위원을 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앞으로 협치를 통해서 정부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보시고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 전에 경북지사도 함께 만났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전국을 잘 꾸려나가자는 지금 여당의 적극적인 자세가, 협치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그걸 위해서 여기 대구 경북에 왔다, 이렇게 대구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요. 우리 장세용 시장이 국내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경북 주민과 국민 시민들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협치를 통해서 영주적으로 지역을 잘 이끌어서 국민을 새롭게 발전시켜달라, 이런 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 당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발전, 국민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 이 계획을 장세용 시장과 함께 이 지역에 있는 야당 지도자들과 함께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민생경제법안 TF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에 야당도 협치에 나서서 민생 살리기에 함께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구 경북지역을 방문하게 된 주 목적이 민생 살리기를 야당과 함께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살려내는 작업, 대표적으로 구비를 통해서 예전을 살려내는 모습을 정말 협치를 통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구비 경제를 살려내고 해서 우리 민생 경제를 전국적으로 살려낼 수 있다는 표본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협치의 상징, 또 구비를 선택하겠다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구 위원장님이야 이방 관계자들께서도 지역에 있는 야당과의 관계를 통해서 협치를 이루어서 우리 민생경제를 살려내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혜영 최고위원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연대구 출신 국회의원 김혜영입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이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총선에서 5석의 국회의원이 배출되었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30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당 일당 독점이 타파되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도 이러한 지역주의 타파의 토대가 마련되어진 만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대구 경북에서 우리 보내주신 지지와 사랑에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장 방문 최고위원회를 이곳 구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총선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비례대표 1인을 반드시 안정권에 우선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비례대표 1인이 아니라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구 경북에서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직이나 각종 정부 산하의 위원회 배정에 있어서도 대구 경북의 분들을 더욱더 많이 저희가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은 국채보상운동, 또 독립운동 228으로 이어져온 자유와 민주주의 본령입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의 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영남 곳곳에 민주당의 가치를 뿌리내리고 전국정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0년 다가올 총선에서 대구 경북이 부산, 울산, 경남처럼 디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남인순 최고위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평균 연령 37세 젊은이 되신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어려운 황지에서, 대구경북 황지에서 당을 지켜오신 우리 당원님들, 그리고 의원님들, 위원장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최고위원 남인순입니다. 예, 이번 정말 그 우파의 본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구미에서 장수영 후보님이 당당히 승리하신 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대구 수성구도 더불어민주당 수성구의 의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구와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보수의 중심에서 서서히 변화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구의 홍일환 의원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특혜위원회, 즉 대구경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현안을 챙겨왔습니다. 오늘 아마 이 구미 방문을 계기로 해서 아마 당에서 특혜위원회 어떤 이사안이 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특혜 체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 여기 오늘 지도부와 그리고 특혜위원회 소속되는 위원들이 이 지역에서 어렵게 활동하고 계시는 각 지역별로 책임 전담대를 설정을 해서 실제적인 어떤 현안이나 현안들을 챙겨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지역에서 많이 당선되신 우리 지방의원님들, 대구경북지역 당선되신 자랑스러운 지방의원님들과 함께 또 특혜위원회에서도 같이 함께 소통을 하면서 현안을 챙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성사하도록 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구미시의 우리 시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정부 예산 과정에서 뛰고 계신데요. 구미시의 여러 가지 현안들, 정부 최전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5공단 투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대구 경북이나 강원 등 강원 13지역에서의 비례대표 챙기겠다는 약속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공천들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독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18년도 방위백서를 발표를 해서 정말 비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이미 사실은 8월 14일 날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있는 영월에 회화지리 박물관에 양조룡 관장이 공개한 일본인이 작성한 지도에도 독도가 한국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고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일본 정부는 다시 이런 독도 영유권 주장 같은 것들을 즉각 폐기를 하고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힘든 시대, 새 시대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대만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잠실에서 투표하고 지도부 뽑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첫 번째 최고위원회를 구미에서 열어보신다는데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가 사실상 첫 번째 최고위원회를 구미에서 여는 의미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시도민 여러분들에게 주는 울림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 민주당 열세 지역이라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만 저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민주당 지역 민주당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예산 문제든 또 수건 사업을 푸는 문제든 현안을 푸는 문제든 이제 민주당이 열세 지역이 아니고 민주당이 한번 능력을 보여봐라, 성과를 한번 보여봐라, 이런 요구를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지역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중앙당이 한 팀이 돼서 특히 지역의 수건과 예산과 현안을 푸는 데 성과를 내면 2020년도에 분명히 지역민들이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또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 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번 구미 최고위원회의가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또 기대하는 민주당, 지역민주당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과정에서 중앙당과 지도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열세의 낭세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지역 발전의 일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성과와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각별히 이번 최고위원회 구미에서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과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시루 대구시당위원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당위원장 남시루입니다. 먼저 우리 허대만 도당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그동안 늘 우리 대표님들, 최고위원님들 출마하시고 지난주에 앞두면 대구 경북 챙기겠다는 말씀 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당 생활하면서 항상 또 되시고 나면 좀 섭섭한 점들도 많았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께서 구미를 처음 찾아주시고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대구에서 구미에서 열어주신 데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런 관심들이 첫 번째 최고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보통 그 학생들이 30점, 40점 받는 친구가 70, 80점 조금만 노력하면 5, 60점, 7, 80점 쉽게 받습니다. 80점, 90점 받는 사람이 100점 받기는 힘듭니다. 우리 민주당 중앙당이 지도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대구 경북도 대구 경북이 변해야 나라가 변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구 경북이 변하면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께 이제 대구 경북은 열시지역, 취약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에 있어서 저는 전략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구 경북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 민주당의 성공, 나라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이 대구 경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 당원들 처절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중앙당 지도부들의 답변이 있다면 우리 대구 경북민들도 반드시 그 보답을 해주시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미를 찾아주시고 첫 최고위원을 열어주신 지도부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북 의성 출신이시죠? 우리 김현근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상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집권 여당이지만 우리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거리감이 많이 있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대구 경북이 더 소통하고
도감하고 앞으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구미는 사실 매우 상징적인 것이죠. 한때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라고 자부심이 매우 강했고 지방경제를 대표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구미 경제가 쇠락하게 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지방경제도 무너졌고 대한민국 경제도 침체의 길로 접어들어갔습니다. 구미의 진행 과정과 대한민국 경제가 겪어온 길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하는데 그 살리는 길은 어쩌면 구미의 경제를 살리고 도시를 재생시켜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방에서부터 보다 행복한 삶의 질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집권 여당이 지방의 상징인 구미와 손잡고 다시 대한민국의 활력을 되찾아 나가는 일을 함께 마음을 잡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요구하는입니다. 우리 장세영 구미시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지도부를 박 의원님, 수론 최고위원, 김혜영 최고위원님, 그리고 남인순 최고위원님,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도시 구미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재정 의원님, 김흥근 의원님, 그리고 경북도당의 허대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지구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대구시당 남치루 위원장님, 그리고 대구시당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에서 CEO, 특히 이번에 전국 도의원으로 9분이 선출되시고 이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 경북도가 달라지고 있고 구미가 달라지고 있는 이 현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언론인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깊이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을 끌어나갈 당 대표와 시의 지도부에 여러분들께서 선출되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모든 당원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감사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취임 후에 첫 현장 최고위원을 우리 구미시에서 열어주신 데 대해서 저는 먼저 43만 구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에서 오신 우리 경북도당 위원장,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지역위원회와 의원, 시의원, 도의원들께서는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건을 샅샅이 낱낱이 보았습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미에서 시민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간절한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편안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해찬 대표님도 취임 첫날 협치와 화합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승년 3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전직 대통령님의 요소를 참가하셨고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며 한때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구미에 오셔서 새로운 정치의 출발을 선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또한 떠나서 하나의 현장가로서 우리 구미가 처해져 있는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미는 283만 평에 이르는 5공단 분양이 침체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보통의 중심이었던 우리 구미가 KTX가 비껴나가고, 그런가 하면 공항도 무너져가고, 그런가 하면 또한 예기업, 삼성과 LG를 중심으로 경제가 이끌어 나갔는데 이 기업들이 또한 글로벌 기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는 이윤을 따라서 옮겨나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 시민들의 고민이 낱낱이 깊어지는 이때 또 그런가 하면 바로 곁에 있는 대구시원 시수원 이전 문제 끊임없는 갈등으로 헤매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작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시와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우리 구미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이익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는 이 공단이나 KTX 정차라든가 이런 대기업의 이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미의 경제가 살아가는데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미 시민들의 지지와 성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구미시의 현안을 정밀하게 다뤄주실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주당이 일하는 민주당이고 유능한 민주당이고 강력한 민주당으로서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이해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또 지역의 민생 정치를 살려서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국정 철학이 구미시에서 구현되고 진정한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구미에서 실현되고 나아가 대구 경북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실현되는 시금석으로서 구미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특히 우리 이해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으로 구미 발전이 단단하게 또는 가속화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단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간략한 현황 소개와 참석한 기업가들과의 간담 후에 시설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이해찬 대표님의 모두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장 방문은 첫 일정이 도코모 테크노밸리를 찾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서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기본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혁신 성장의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에 대비하는 그런 선제 투자, 선도적인 투자가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잠재 성장률이 매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 상태로 전 세계는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해 가는데 이런 그 혁신 성장을 위한 선제 투자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도 아주 낮아져 가고 있고 또 그 결과는 경기도 좀 나빠져 가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그 4차 산업에 맞게끔 해나가야 되는데, 구미가 그동안에는 그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선도해온 좋은 지역이었었는데, 그런 이제 제조업 중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창의적인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교육부 장관 할 적에 이 금호공대에다가는, 아니 경북대에다가는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 BK21 프로그램을 그 탑재를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인력이 이제 그 당시에 배출이 돼서 지금까지 구미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 그 전자산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동력이 됐었는데, 이제 그 동력이 좀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 패러다임에 맞게끔, 그 4차 산업에 맞게끔 새로운 기술 개발, 인력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들 듣고 좋은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가 이제 금호공대가 쓰던 시설 모양인데, 이런 그 좋은 시설을 새로운 그 수요에 맞게끔 이렇게 전환시키고 이렇게 해나간 여러분 노력을 많이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저희가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박유동 원장님께서 기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3분 내로 짧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짧게 저희가 기관 현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역할 및 추진 방향을 저희가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의 비전과 전략은 여기 나와 있듯이 21세기 또 지식정보화 사회를 거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미래 가치를 창출을 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기업이 신뢰하는 열린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규정을 갖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연구 역량이나 그다음에 지원 역량대로 저희가 과일층 저희가 높이고 있고, 이 결과로 저희가 구미 전자산업을 리딩하고 기술 혁신형 강소기업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원래 오늘 이 자리는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의 사실 근원이고 입지적인 여건이 IC와 가까워서 저희 오늘 모시게 됐고, 본원은 여기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구미 기술 전자정보기술 단지가 2003년에 설립을 했고, 그 이후에 이 산업단지가 한 33,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도적으로 그 기업들을 육성하고 그런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허브 역사를 했고, 2007년도에 보면 저희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11년차가 된 회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쭉 보면 오늘 아마 주로 말씀드릴 현황들은 주로 아마 차이나 모바일이나 그다음 여기 노키아 해외 통신 사업자 인증을 권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삼성하고 LG만 휴대폰을 만든 걸로 이해하시지만 전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세 통신 현재 이때까지 2G부터 시작해 4G까지 인프라를 잘 갖고 있고, 앞으로 5G 시대에 융합시대가 오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하는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AI 쪽에 관련된 확산된 ICT 융합 기술 기반의 그런 산업을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한 이 공부가 융합기술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건물에 보면 의료기술도 이제는 전부 다 의료나 의학하고 여기는 한 40개 정도 시설은 연구실들도 그리고 저희 역할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미래사업을 저희가 육성하는 분야는 아마 결국은 새로운 섹터 탱크 역할, 어떤 산업을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기술 사업화를 해야 됩니다. 원천, 기초 원천 기술을 저희가 도입해주고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ICT 융합 기술 기반에
혁신적인 기술 사업화, 그래야가 글로벌 탑을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파트, 그 다음에 기업이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재를 창출하고 연구해서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 청년 지원 이런 쪽에 저희들 국민들을 저희가 맡아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 분야는 나와 있듯이 첨단 소재, 스마트 디바이스, 지능형 의료 헬스케어,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이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같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보면 다 연계가 되고 시너지가 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산업 분야에 연구 역량을 갖고 저희가 앞으로 2030년 분위기가 밀도가 넘쳐나고 그리고 기업이 모여드는 강소형의 중소기업들이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특성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코리가 되는 저희가 기여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다음으로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환 센터장님께서 기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 변화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새로운 3대 운영 원칙 아래 지역의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의 그 원칙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였다면은 이번 정부부터는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3대 운영 원칙을 가지고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전담 지원 체제를 다양한 파트너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제 그 중소중견기업이라든지 대학 또 지역의 기관 이런 그 단체들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 사업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것은 그 센터별 차별화된 강점을 기반으로 전국 센터 간 서로 또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은 특화에 대한 부분, 강원은 빅데이터, 경기는 글로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그 특징을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서로 지역 간에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 방식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창업 혁신 생태계 허브 기능을 강화하도록,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혁신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창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능들을 강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창업 기관들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창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의 성과를 보시면은 창업기업 육성은 약 2,600개 기업, 그리고 투자는 7,700억, 매출, 일자리 창출 한 5,000명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비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 창업 및 새로운 산업 생태계 허브를 만드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팩토리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제조 기반과 연계한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대한 보육을 이쪽에서는 특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창업 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역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그 제조 기반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고도화, 그리고 ICT 융합에 대한 스마트 기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센터가 스타트업을 보유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그런 연계 네트워킹을 통해서 청년 인재가 적재적소에 고용될 수 있도록 그런 그 고용 확대 노력도 하고 있고, 창업 벤처 의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센터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특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 있는
그런 창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혁신적인 소프트웨어가 담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창업 기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각국은 지금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또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여러 가지 제조업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르네상스 시대 도래를 위한 그러한 어떤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경북이 갖고 있는 우수한 제조 기반과 또 이게 다양한 기업들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을 잘 연계해서 하드웨어 창업기업과 제조 전문기업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이러한 제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후방 산업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장점을 잘 활용해서 이 지역에서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어디 지역보다도 더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북센터의 성과는 이제 창업기업 육성은 2018년 현재 141개의 기업을 보육을 했고요. 매출 성과, 고용 창출을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 지역은 스마트 팩토리를 사실은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보급을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북 지역에 삼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548개 기업에 스마트 팩토리를 보급했고 그 보급의 성과가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 불량률, 비용 개선의 효과가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혁신형 창업기업 육성 목표를 2022년까지 300개사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도 2,000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혁신센터의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참석하신 기업들과의 자연스러운 그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기업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표님과 최고위원분들께서는 그 발표 들으신 내용이든지 우리 기업들에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또는 우리 구미 기업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등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모텔 대표 차기동이라고 합니다. 3D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오늘 그 이해찬 당대표님 당대표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 현장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당대표 되신 기념으로 시간 되시면 대표들하고 사진 촬영도 좀 해주세요. 고맙겠습니다. 그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요. 최근에 그 혁신센터 중심으로 해서 고용 지원 사업을 하나 최근에 한번 했는데 그 지원 사업이 뭐냐면 2년 동안 스타트업에서 이제 신규 인원을 뽑으면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스타트업들이 인원을 뽑는데 가장 힘든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인데 요번에 요 사업을 하면서 그 스타트업들이 그 인원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좀 한다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요 사업은 좀 더 좀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마이크 잡았으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 정책이 그 3년 이하의 스타트업들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9월달이 되면 제가 5년 차인데요. 스타트업 때 편중되고 이제 저같이 이제 데스밸리를 이제 통과한 기업들은 중간에서 약간 뛰어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데스밸리 통과한 기업들한테 더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막 빨리 그만하라고 막 시간해 주시는데요. 아무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메디솔 최웅화입니다. 먼저 그 한국 수출의 중심지인 구미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시는 그
80년도부터 LG전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구미시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한국의 수출을 중심에서 맡은 IT 중심의 산업단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2차, 3차, 4차 밴드들이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나면은 구미시에 있는 이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은 전문적으로 잘하는 제조 육성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LG, 삼성이 많이 이제 수업분으로 이전하고 나서 2차, 3차 밴드들이 현재는 제조 물량도 많이 없고 그 제조 자체가 많이 이제 공동화된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이제 구미전자정보기술이라든지 창조혁신센터라든지 그리고 구미 인근에는 이제 구미 금호공대뿐만 아닌 경북대라든지 현풍의 애틀이나 그리고 디지트라든지 대구 청복단지라든지 이 배후에 굉장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동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중요한 응용 기술을 갖고 있는 기관과 기업들이 잘 연계해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아마 기관에 잘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면 가치 있는 중견기업이나 또는 이런 새로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대용 체지방 측정기를 만든 원스프타임의 이대호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경북 창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하드웨어 이제 설계부터 제작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 쪽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프트웨어보다 좀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금형 설계부터 할 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제일 이제 힘든 게 양산 들어가서 물량을 확보할 때 금액이 소프트웨어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특징에 맞는 그런 지원 제도가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실질적인 얘기인데요. 마케팅이 가장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출 중심으로 처음부터 해외 쪽에 수출해서 해외 쪽의 수출이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난 편인데 가장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해외 수출은 좋은데 대한민국 국내에서 매출이 있어? 이거를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스타트업.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만든 제품을 좀 공공이나 정부에서 일부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아마 수출하는데 큰 아마 매개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실에서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는 예비 창업자 오상훈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대학생으로서 지금 창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대학생들이나 창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청년들을 대표해서 우선 창업을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다른 대표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하나만 건의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걸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학자금 대출을 안고 있는 학생들 중에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다가 그런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소득이 벌어지기 전까지 이게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학생들도 있는 걸 실질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분들이 오늘 대표님과 최의원님 오셔서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표님이나 최의원님께서 관련된 부분에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을 좀 듣고 또 다시 진행했으면 합니다. 신기현.
아니면 기업들의 의견들을 좀 다 좀 청취를 하시고 제체를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기업에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IT 디자인의 주철영 대표입니다. 저희는 그 모바일 액세서리 제품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혜정 위원님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해부터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드려도 될까요? 예. 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정책이 이 신생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시는 정책이신지 아니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분들은 건의사항이 어떤 것 같고 지금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종합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기업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헥사 대표 임태섭입니다. 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 지금 많은 R&D 자금을 투입해갖고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설사 성공했다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10개 내에, 많아야 10개 내에. 근데 그 중에는 일부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천 명을 모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인재 개발을 시작하는 사람이 그거를 표현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제가 몇 번 그 R&D 자금을 위해서 사업 계획을 써보고 했는데 그 안에 그런 걸 넣자니 무슨 동키호테 같은 이상한 소리가 같아서 빼버렸어요. 근데 그런 R&D 자금을 줄 때 그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설사 그게 황당한 꿈일지라도 실현 가능하다면 별도로 키워나간다면 조그만한 기업, 될 수 있는 기업 한두 개 키우는 것보다 아마 몇백 배, 수천 배의 효과를 가져오리라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러한 꿈을 가지고 출발할 기업체들 많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R&D 사업 계획서에는 그런 거를 퇴출할 수도 없고 하면 이상하게 보여요. 그런 걸 좀 개선해서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바랍니다. 예, 또 다른 기업에서 혹시 자료께 말씀하실 분 있으신지요? 네. 주식회사 메디유케어 대표 정한수입니다. 저희 회사의 그 제품은 수액 주사를 맞을 때 수액 케어 감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의료기기 제품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단계에서 2016년에 경북 선조센터에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아서 그 아이템,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 단계인 거를 지금 제품으로 만들어서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그 관행이랄까 그 주제랄까 그런 게 너무 좀 막혀 있어서 저희가 그 제품을 상용화하는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중간에 이제 제가 의료기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의료기기를 하냐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겪어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마침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규제를 협파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정말 좋아지겠구나라는 그런 안심도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제품,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할 때 그런 규제 같은 게 없어지는 그런 것이 언제 이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기업분들의 의견을 좀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좀 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나 또는 위원님께서 들으신 여러 가지 건의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주는 지원하는 게 2+1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2+1은 저는 모르겠고요. 최근에 그 사업이 어떤 건지요? 행안부에서요 원래부터 하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중견기업을 스타트업에 지금 인건비를 월 200만 원에서 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렇습니다. 몇 명까지 저희들 OS는 50명. 원래 물량이 50명. 한기업체. 아닙니다. 한기업체 공무원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차기령 대표는 몇 명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2명 분들을 네. 그러니까 3년 이하의 편중돼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대선을 넘어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이 준비됐는데 지금 아까 그 질문이셨죠.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청년 내일 채용공제나 직접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이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두 가지 방식이 다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중소기업에 이제 갓 취업한 그 젊은이들을 좀 안정적으로 이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갓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했더니 그럼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반론, 역차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완하는 그런 정책을 이미 이제 마련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스밸리를 넘어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또 정부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기술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인터넷에서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는 취지가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융은 뭘 가져가면 담보를 주라고 얘기하죠. 전당포 같은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기술을 평가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 대출을 하는 방식이에요.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을 바꾸자 하는 게 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고요. 그것이 이번에 이제 우리들이 만드는 규제 개혁 법안의 일부가 반영이 돼 있고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기술개혁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할 때 거기에 개발할 때는 시간 얘기로 1년 한 2, 3년 안에는 몇 명 고용 못합니다. 네. 개발하기에보다. 그래서 이게 기술이 개발돼서 시장에 나갔을 때 이거를 확대해서 더 큰 이걸 수백 배로 키울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림을 벌써 그려놨어요. 5년 후에 거를. 그러면 그걸 저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 안 돼.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윤 대표님처럼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금융이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금융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흥미있게 읽었었던 책이 기업가용 국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중요한 최근의 기술적 혁신은 사금융이나 사기업이 이끈 게 아니라 국가의 선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개발됐다는 결론이 있어서 기업가용 국가에서 주장하는 그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국가가 좀 주도적으로 여러 산업 부분 육성이라든지 기술 부분 육성에 나서야 된다. 단순하게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정도로만 적극적 정부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같이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여기 부모 특허밸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면 이렇게 기업이 연구소를 갖는 분이 굉장히 많이 10년 전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전체적인 어떤 R&D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 중심에서 이제 중소단위나 아니면 대학 이렇게 그 R&D의 흐름을 좀 바꿉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연구 작업이 이후에 일자리 창출로 꼭 연결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치가 좀 기반에 있으면 좀 적극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R&D 정책 자체가 좀 이제 제가 좀 예결위를 해보니까 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의료기기 얘기했는데 앞으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신성장 먹거리 중에는 의료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보건복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중요하고 이것 어떤 경쟁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혁신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의료기기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학생 우리 대표님 청년 창업 포기 이후로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 창업에서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러한 대출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업 포기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 감사드리고 이 창업이 증명이 된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이 발생되기 전까지 이자라든지 대출 기한에서 정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귀한 자리가 마련되었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간담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주어진 시간이 한정된지라 전체적인 그 마무리 말씀을 우리 대표님께 듣고 다음 일정을 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반적인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구미가 가장 이런 그 패러다임 전환에 따르는 그런 전환을 제일 빨리 하고 있는 편이고 다른 지역은 가서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거의 못 들을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신생산업하고 이 기존 산업을 각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지 어느 하나 일방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혁신 법안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어떤 거는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야도 있고 더 해야 된다는 분야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번 원래는 8월 국회에서 좀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내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논의를 봐서 내일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가능한 빨리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그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할 적에 공공부문이 우선을 하지만 그 공공부문 가지고 계속 그런 거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해가면서 그 다음에 엔젤클럽 같은 민간 투자자들이 같이 따라줄 때 이게 이제 나무 씨를 심는 모종을 심는 건 공공부문이 하지만 이걸 나무를 키워내는 건 결국은 민간 부분자가 따라 수익이 따라줘야 이게 커가는 거지 수익이 안 떨어지면 못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엔젤클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들이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 13개 중에서 한 개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제 확률을 가지고 그 보통 12개 정도의 투자를 해서 하나가 성공하면은 전체적인 수익률이 유지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엔젤클럽이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분산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시키고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탄력적인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가 하더라도 우선은 우리 R&D가 정부 R&D가 지금 한 2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200억 불. 민간 부분은 한 100억 불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200억 불, 뭐 최근에 와서 200억 불 된 거지 그전에는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20조가 넘어가긴 했는데 성장률은 3%밖에 안 되는 오히려 좀 더 한 10% 이상 더
증가율을 높였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부 예산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국회에서는 다룰 적에 당 차원에서 R&D 예산을 좀 더 증가를 시켜서 이런 여러분들 지원 사업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의 일정은 모두 소화를 하고 시설 투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회로 보았던 조인규 본부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요거 장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해외 통신망에 대한 장비실입니다. 2G부터 4G까지 전체적인 걸 다 할 수 있는데요. 요 시설이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기 위한 단말들을 만들면 스마트폰, 재난용 단말기, 여러 가지 셋탑박스든 조수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올곧이 해외 현지에 가서 그 나라에서 테스트를 해야지만 제대로 동작한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료도 비싸고 거기 가서 체류하는 그런 비용들도 비싸고 더 중요한 것은 국내의 본사하고 잘못되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 간에 같이 연락을 하면서 개발을 다시 해야지 되는데 그 시간들이 늘어서 적기에 또 만들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하고 똑같은 환경의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이제는 유럽이든 중국이든 미국이 가지 않고 여기만 오면 그 나라에 갖는 것처럼 똑같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유럽, 미국에 대한 테스트망이 있고 이거는 외국의 통신사들이 갖추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4G뿐만 아니라 2G, 3G 테스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G 시대가 오면은 수출하는 기업들은 5G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2G부터 4G까지 있는 것들을 다 연동해서 시험을 해야지 되고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곳이 여기 경북 구미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사물 인터넷 시대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기기들에게 통신들이 다 탑재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폭발적인 이 활용률들이 높아질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5G를 구미가 가야지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올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통신망실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을 잠깐 이동해 주시죠. 문을 좀 닫아 주십시오. 지금 차폐를 시키고 있는데요. 여기가 유럽이 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방이 유럽이 된답니다. 예, 지금 유럽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아직까지 지금 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점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해외의 통신사에게 우리나라는 SK, LG, KT가 있지만 유럽에는 보다폰, LG폰, 텔레포니카 이런 통신사들이 있고 중국에는 차이나 모바일은 통신사가 있어요. 거기에다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통신사가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해야지만 납품이 됩니다. 그 성능에 만족하는지를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 전문 요원이 테스트를 하고 잘못 개발됐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려주는 기술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방입니다. 요거 외에 기업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그 제품들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방을 6개를 더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내가 원하는 수출하는 것이 중국이다라고 그러면은 중국의 안테나만 딱 설치를 해서 하게 되면 세팅만 하게 되면 그 방은 중국이 되는 것이고 또 옆방은 유럽을 테스트하고 싶으면 또 유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의 방이 다 동시에 기업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이 방은 유럽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서 주파수가 유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혹시 지금 쓰고 계시는 핸드폰을 한번 한번 켜서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시면은 LTE 감도 신호가 있는 게 있죠. 다 먹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시는데 방이 3개가 있는데 마지막 시험을 할 때는 완전히 차단된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차폐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쉴드룸 또는 차폐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6개의 공간도 다 차폐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럽에 들어간 것, 중국에 들어간 것, 미국에 들어간 것처럼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모든 핸드폰들은 다 지금 먹통이 되었지만 여기 있는 핸드폰은 지금 유럽향의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수출되고 있는 핸드폰이고요. 요 전화 2대만 현재 여기에 있는 통신망을 쓰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세팅하는 게 없어요? 바로 요거 해놨나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저기 있는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은 이거 통할 수가 없고 로밍을 통해서만 회의에 가듯이 아직까지 지금 유럽에 오셨기 때문에 국내는 완전히 차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는 그 5 시대에도 해외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다 테스트를 한다라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5G에 대한 테스트 배드를 좀 건의를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재난용 단말기든지 산업용 단말기든지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는 틈새 시장들의 이런 단말들을 만들어서 지금 진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구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 만든 스마트폰입니다. 미국에 지금 납품하기 위해서 저희들 쪽에 의뢰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은 대개 보시는 유선 방송을 보게 되면 케이블이 들어와서 TV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미국이나 유럽같이 저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은 케이블을 다 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LTE 신호 또는 앞으로는 5G 신호를 방송을 받아서 그것을 집에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한 제품 모두가 통신이 들어간다면 다 여기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국 유일하게 구축되어 있는 테스트베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5G가 더 상용화되고 나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소로 추천하겠습니다. 전자파가 발생을 하는데 이 전자파가 다른 기기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기서 테스트를 해서 그 규격을 만족해야지만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모든 전자기기는 다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데 구미에서는 국방 분야, 자동차 전장 분야, 민수, 가전 이쪽 파트를 중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한 65개 기업이 여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력도 이쪽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4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개소를 했고 한 4년 정도 지나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콜라스 우리 인정도 획득을 했고 자동차 3사, 현대 기아, 상용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르노까지의 지정시험소까지 다 획득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LED 사업부의 지정시험소로도 저희들이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방기술품질연구원의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술을 가지고 테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기술 지원까지도 기업들에게 해서 제품들이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는 잠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이블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LED 조명입니다. 여기서 전자파가 나옵니다. 이 전자파가 지금 저 뒤쪽에 보시는 안테나에 이 전자파가 저쪽으로 쏘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전자파를 저기서 감지를 하고 이러한 시험들을 저희들이 함으로써 이쪽 지역 기업들이 여기는 제품들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시간당 한 18만 정도를 받습니다. 예, 요금이 좀 생존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기술 지원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곳에 하는 것보다 뭐 비싸게 받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빨리 주세요. 하고요. 칼로리 관리, 그다음에 그 몸무게 관리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무게 이렇게 됐을 때 체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저희가 시뮬레이션 기능을 집어넣어놨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여기서 자꾸 실는 저희가 이게 결과라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프린트가 되고요. 원래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면 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대표님은 아주 그 정상 범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녹색이 기초대사량도 지금 7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 가격이 얼마나? 저희가 110불에 소비자 가격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이 절반 가격이 저희가 시판하고 있습니다. 절반이면 5만 원. 네, 6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훨씬 더 가치를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 범인을 경찰이 도착했대요. 그때 경찰이 15분 만에 가는 거 있지 않습니다. 15분 동안 옥토마투워치 여성분을 들였는데 피해를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그 범인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15분 동안만 억제했으면 그분 살았어요. 근데 억제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취력이 들어있어서 취력이 들어있어서 하면서 80까지 나갔어요. 가서도 거의 넣는데 그러면 경찰이 나한테 오는 동안 제가 치료액을 직접 맞아봤는데 이게 캡사이신이 들어있어서 물을 시원하게 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요새 휴대폰 분실 많거든요. 5,000원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네. 그런데 이게 시중에 파는 것보다 가격이 더 쌉니다. 이제 저게 저 모양이 알려지면 출력만 나가는 건데 이게 제가 인터넷에 28,000원 샀어요. 이게 39,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뿌리는 기능만 하지 이거는 뿌려만 주면 그래서 지금 이건 다 만들고 아직 시판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금형 만드는 거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목표는 올 3월 안에 팔아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제품이에요. 지가 더 이거를 가지고 지금은 그 경비업체들이 건물만 경비하는데 향후에는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개화나 또는 위험에 그래서 누르면 이걸 조금 작게 할 수 있나요? 더 작게 하면 너무 작아도 이거 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다 개발해야겠죠. 이게 원래 이 구미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이제 발상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5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옛날 가전제품 시대에서 이제 이런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이런 모바일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모바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에 맞춰서 혁신 산업들을 막 개발하는 걸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체지방 테스트하는 걸 나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좋은 아주 기기를 개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 펜도 좀 개발하는 그런 걸 이렇게 보니까 젊은이들이 테스트밸리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 젊은 새로운 혁신 창업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그 R&D도 지원해주고 인건비도 참 스타트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대구 경북 지역은 저희로서는 이제 전략 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법률이나 예산 같은 걸 지원을 해서 균형 있게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R&D 예산 증가율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행사가 좀 늘릴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 지금 20조는 이제 넘어가서 다행인데 증가율은 평균 증가율에 못 미치는 증가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그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R&D와 HRD를 늘려가지고 좋은 기술과 인력을 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재정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여기까지 제가 미세하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그쪽을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늘리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규제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규제는 많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행사 정말 어떻게 보시는지랑
아직 협상이 다 안 끝나가지고 원래는 내일 오후 2시로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 협상이 다 안 끝나서 늦어도 내일 하더라도 늦게 하든가 아니면 내일 못하고 다음 날로 넘어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지금 진도가 그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감사합니다.